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다가 이번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중간고사 때는 뭔가 이렇게 큰 덩어리가 없어요. 자잘하는 애들이 많이 나와. 그런데 이번에 1학년 기말고사, 고1 1학기 기말고사에는 뭔가 굵직굵직한 애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씩 설명을 들을 때는 아는데 나중에 조금씩 변형되면 헷갈려. 그래서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그런 아이템들을 모아놓자 해가지고 여기 제목이 2025 H는 고등학교, 1은 1학년, B는 1학기 기말고사, A, B, C, D 순서로 중간기말이야. 그래서 25년도 고1 1학기 중간고사 필수 아이템을 지금부터 설명을 그냥 쭉 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이게 양이 많아. 이 안에 몇 문제야? 54문제야. 이거 답 어떻게 해? 나 죽으라는 얘기지 뭐 이거. 근데 사실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요. 나는 뒤질래? 집중해야지. 형님 얘기하시는데 쌍놈 새끼야. 뭐 먹어? 나눠 먹고 좀 먹을 거 있으면. 아무튼 나는 그냥 아는 얘기를 막 하면 되는데, 그래서 서서 돌아다니면서 막 하기 때문에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앉아 있잖아. 힘들 수 있단 말이야.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하는 이야기를 소화를 해야 돼. 여러분들은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앉아서 뭐 어른들 막 선생님들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나는 야 서서 떠드는데 니네 앉아서 뭐가 힘들어? 앉는 게 훨씬 힘들어 정말로. 그래서 최대한 빠르고 또 하다가 중간에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많이 끊어지니까 최대한 쉬는 시간도 넣어가면서 정리를 하나씩 좀 해봅시다. 첫 번째 1번은 그게 공통수학 2의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언제 만나게 될 거냐면 2학기 중간고사에 만날 내용인데, 그럼 여기다 왜 집어넣느냐? 그 내용을 보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부등식을 많이 풀게 될 텐데, 그 부등식, 특히 연립부등식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등호 기호를 전통적으로 쓰는, 등호가 있을 때 시커멓게 칠하고, 정확히 그죠? 색칠하고, 등호가 없으면은 뭐 빵꾸 빵 뚫어놓고 하는 것들 있잖아. 그게 되게 불편해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몇 명한테 막 설명을 했을 거야. 나 설명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안 해 하고 막 설명했을 텐데, 안 들은 사람도 있고 또 들은 사람한테도 좀 더 정확하게 그때는 빠르게 설명을 했다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부등식 등호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배우냐면, 그리고 네, 참고로 오늘 MRI를 찍고 왔어. MRI가 뭔지 알아? 알아? 많이 찍고 왔구나. 찍어봤어? 안 찍어봤어? 찍으면 안 되는 거죠. MRI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죽는 줄 알아. MRI가 뭐냐면 M이 마그네틱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공명 영상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기와 고주파를 이용해서 나의 몸을 꿰뚫는 사진을 찍는 거거든. 좀 간단한 걸로는 CT라는 애가 있고요. 더 간단한 친구들은 엑스레이라는 애가 있죠. 엑스레이를 훨씬 더 복잡하게 찍는 게 CT고, 그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찍는 게 MRI거든. 그게 얼마나 지나갔냐면, 통 안에 들어가서 20분 동안, 나 오늘 어깨만 찍었거든. 오래 안 걸렸어. 20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 20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면 죽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막 있는데 정말 얼마나 힘든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몸을 못 움직인다는 것과 그 통 안에 꽉 껴있다는 그 공포, 나중에 해봐. 되게 무서울 거야. 안 하면 좋아요. 근데 어깨가 지금 안에 뭐가 근육인지 있는지 뭔가가 찢어졌다 그래서 팔을 쓰지 말래. 근데 우리 어제 회의할 때 내가 오늘 이거 하기로 했거든. 근데 오늘 병원에서 팔을 쓰지 말래. 그래서 팔을 쓸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하다가 하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픈가 보다. 놀랄 필요가 없어. 그냥 아픈가 보다. 왜? 팔이 아프니까. 너무 당연한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 안 아플 수도 있어. 멀리 뻗으면 아픈데 내가 아직 판서는 안 해봤거든. 근데 모르겠어. 하다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자, 1번 갑시다. 1번 하기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걸 배웠어. 예를 들어서 X는 A로 할까? A는 3보다 작거나 같고 뭐 B는 3보다 크다고 할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고 배우냐면,
아프네. 좀 아프다, 야. 중학교 책에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3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A예요. 그리고 B를 이렇게 표현한다? 맞지? 그럼 잘한 거지. 이쪽이 A 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B 쪽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럼 A가 3보다 작고, B는 3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표시해? 똑같지 않냐? 얘도 이렇게 쓸 거고, 얘도 이렇게 쓸 거야. 그럼 거꾸로, 얘는 누구야? 얘야, 얘야? 판단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별로 좋은 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택한 표기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써왔고, 그리고 만약에 서술형은 이런 건 안 낼 거야. 이런 거는 서술에 나온 적이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내가 그 얘기는 해. 혹시 중학생들한테는 이런 거 할 때 있으면 꼭 나중에 답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야. 3을 쓰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요? 여기가 A야. 이쪽이 A고 이쪽이 B가 되는 거야. 그럼 A는 여기 봐. 여기가 3라인이잖아. 그럼 A에는 3이 있어 없어? 3이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B에는 3이 없으니까 여기 비어져 있는 거지. 내가 빠르게 쓸 때는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쓰고 B는 이렇게 써버려 그냥.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이런 식으로 쓴다고. 그럼 구분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이 상황. 그리고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놓치더라도 그냥 잘 보시고 나중에 선생님 그거 좀 다시 어디 좀 몇 번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보기 좀 헤비하다. 나 그냥 판서했던 것만 좀 다시 보여달라. 그러면 선생님 캡처해서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캡처 드릴 거예요. 진짜예요. 되게 친절하거든. 근데 친절하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자, 3이 있어. 근데 팔이 아파서 그래. 자, 이번에 봐봐. A 쪽에 등호가 없는, 왼쪽에 등호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 등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쪽이 A가 되는 거고, B가 되는 거고.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는 3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야? 여기는 등호가 없는 거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 뭘 볼 수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애매한데, 봐봐. 이 3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소유가 되어 있는지, 3이 누구 건지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어떤 특정한 점 하나라도 그것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생각해봐. 이거 그리는 게 빠르겠어요? 이렇게 그리는 게 빠르겠어요? 이거 훨씬 더 빨라요. 이거 색칠, 여기 동그라미 이거 색칠하고 있을 시간이 이거 이미 다 그려. 진짜 나 한번 해봐봐. 개편한데?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이 있어. 빠르다와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장점을 지금 여기 있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우지? 1차 부등식을? 안 돼. 필담을 나누시면 안 돼요. 필담을 나누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데 제가 방해한 건가요? 그건 아닌가요? 이거 봐, 이 새끼야. 자, 봐봐. 이거는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별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봐봐. 무슨 얘기냐면 P랑 Q가 있는데 이게 P예요. 그리고 이게 Q의 영역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P보다 Q가 더 크면 돼. Q 안에 P를 집어넣어라 그 얘기야. P 안에 Q를 집어넣어라. 그럼 넣어봅시다. 자, 우리가 옛날에 배운 방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옛날에 배운 방식으로 하면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면 P가 작아야 돼.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Q가 더 커야 돼. Q가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에 A-1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렇게 색칠이 되면서 여기에 A 플러스 6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A 빼기 1은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얘네 둘의 대소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의 대소관계도 알 수 있어요. 3보다는 A 플러스 6이 커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니? 안 들어가는 게 맞니?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사실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가야 돼. 근데 난해하거든? 물론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그게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저거를 푸는 게 아니라 저거는 문제 푸는 과정에 잠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이 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봐봐. 방금 설명드린 거에 의하면 흰색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 3이란 말이야.
근데 노란색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지? 노란색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이렇게 여기가 a 빼기 1이 되고 여기는 a 더하기 6이 이렇게 있겠지.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얘든 쟤나 얘나 a 빼기 1보다 얘보다 얘가 커야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일로 갈수록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크다도 금방 날 수 있고 3보다 a 플러스 6이 큰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어. 크잖아. 근데 만약에 얘네가 같아졌다고 해봅시다. 얘랑 얘랑 똑같다고. 봐봐. 눈팀 큰일 나. 얘랑 얘랑 똑같으면 이 흰색 점이 여기까지 오지 않겠어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노란색 밖으로 튀어나가잖아. 노란색 안에 있어야 된다며. 그럼 이거 등호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냥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쭉 와서 이렇게 만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만나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 아무런 문제 없잖아. 그러니까 등호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얘를 가지고 끌고 오는 순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색칠 난리 난단 말이야. 이거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장점이 3개나 있어요. 빨리 그릴 수 있다. 등호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해결된다. 마지막으로 포함 관계를 바로 나타낼 수 있다. 매우 좋은 장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만약에 서술형에서 굳이 이걸 쓰라고 한다면 그때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색칠하고 빵꾸 뚫어놓는 그 기호를 쓰는 게 공식적인 기호니까 그때는 그걸 쓰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끼리는 앞으로 이제 문제를 오늘 뒤에 거 풀면서 부등식 많이 나올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저건 또 뭐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등호 색칠 왜 동그라미 어디 갔어? 막 이럴까 봐 미리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빠방. 빠방은 뭐냐면 빠른 연립 방정식을 그냥 줄여서 빠방이라고 부른 건데 내가 이것도 몇 사람 이 프린트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대부분 내가 한 번씩은 설명을 했던 것들이야. 물론 오늘 만든 것도 있고 어제 만든 것도 있어. 새로 추가가 된 게 있긴 있어. 그런데 굵직굵직한 내용은 다 한번 설명했던 건데요. 이거 풀라고 시키면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하냐면 4를 곱하죠. 4를 곱하죠. 4 여기다 4를 곱해. 4, 3, 12x 마이너스 8y는 마이너스 6, 4, 24. 3을 곱해. 3, 4, 12x 마이너스 3, 3은 9y는 마이너스 3 곱했으니까 45. 그러면 열심히 빼. 맞아.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 책에도 이렇게 나와.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이거 오래 걸리잖아. 나 지금 시험 때 얘기하는 거야. 평소에는 이렇게 풀든 뭐 암산으로 뒷짐지고 풀든 뭐 계산기를 쓰든 나 별로 뭐라고 안 할 텐데 평소 말고 시험 때는요. 평소에 여러분 그거 있어. 평소에 하던 게 시험 때도 그대로 쓰여. 막 이거 꿀팁이니까 꼭 알아둬야 돼 하고 알려줬는데 평소에 안 쓰잖아. 그럼 시험 때는 안 쓰게 돼 있어. 불안해가지고. 아니면 까먹고. 그러니까 평소부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세요. 여기다가 누구를 없앨 거야? 나 X를 없애볼게. Y를 한번 구해볼게. Y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다. 물론 둘 다 구해지기는 해요. 정하고 다 잘 듣고 있지? 니네들이 속닥속닥 하거나 눈을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형이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 난 너희들이 공부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걸 알아. 맞아. 그래 열심히 하고 있어. 알아. 아는데 여기 잘 보란 말이야. 내가 신경 쓰니까. 봐봐. 여기 봐봐. 이씨. 떠들마 이씨. 곱하기도 쓰지 말고 여기다가 4를 써요. 이렇게. 여기다 마이너스 3을 하고 동그라미 치는 거야. 뭐 하겠다는 뜻이야? 윗줄은 4배 할 거고 밑에 줄은 마이너스 3을 곱한 다음에 더 하겠다는 뜻이야. 그 강한 의지를 그냥 보여주는 걸. 그 끝에 봐봐. 3, 4, 12, 3, 4, 10인데 빼기니까 마이너스 12. 얘네 곱한 거는 플러스 12, 얘네 곱한 건 마이너스 10이니까 둘은 퉁치고 사라질 거라고. 뭐하러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8. 이렇게 곱하면 9. 마이너스 8과 9를 더하면 1. 그럼 1y는 이렇게 곱하면 45. 이렇게 곱하면 24. 45에서 요거는 어디 갔어? 45 플러스 45 요거는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항상 더할 생각으로 해요. 뺄 생각하지 마. 그럼 헷갈려. 빼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마이너스를 곱해.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까지 한 거 가지고 그냥 곱한 다음에 더하고 곱한 다음에 더하고 곱한 다음에 더하고 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니까 얼마 나와? 21. 2 in 1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럼 두 줄 쓸 필요 없잖아. 만약에 X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지? 진짜 이게 저거야. 이거 그냥 팁도 안 돼. T야 T. 그냥 알고 있으라고. 얘를 구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여기다 3을 곱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뭐 아무거나 하시면 돼. 파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여기가 양수 나오는 걸 할 것 같아. 어쨌든 여기다가는 2배를 할 거고 여기다는 3배를 할 건데 이거는 9고 이거는 8이야.
그럼 나 여기다 빼기 붙이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y는 사라지고 x는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자, 9x 마이너스 8x 그러니까 x.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 플러스 6 사라지고 는 이렇게 곱하면 30 36, 18인데 빼기 18에서 12 빼면 30에서 12 30에서 18 빼면 1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시간 줄일 수 있잖아. 그리고 줄을 한 줄에 덜 쓰면 계산을 틀릴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차라리 나는 선생님 계산 자주 틀리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렇게 못해요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계산 과정을 줄이면서 한 번 쓸 때 머릿속으로 2번 계산을 했었어.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연산 많이 틀린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쓰면서 한 번 더 연산을 하면서 확인을 해버려. 다 풀고 검산하잖아. 똑같은 데서 또 틀린다.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연산이 난 좀 약하다. 연산 실수가 많다 싶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 쓰면서 빨리 한 번 더 계산하게 해봐봐.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2번 풀면서 한 번 쓰는 그런 뭔가 이렇게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진단 말이야. 자, 넘길게요. 다음 페이지로. 여기서 순서를 근해분리. 근해분리. 이거 하윤이는 들었어, 그지? 네가 나와서 할래, 나 대신에? 아니요. 그건 아니야? 왜 아니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자, 오늘은 조금 빨리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뭐야? 왜 이래? 뭐야? 어머. 우리 총 몇 페이지짜리야? 충리? 12페이지. 잠깐 끌게. 춤을 얘기해서 춤 춥다 그래. 뭐 이렇게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비비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 요거 잠시만요. 이거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지금 좀 화면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자, 근해분리 설명을 좀 어차피 이거 없어도 되니까 끄고 합시다. 이거 여러분 뭐 좀 오늘 뭐 잔소리하는 타이밍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가 있을까? 실장님, 네. 오늘 그 아이템 반전 자료가 좀 이상한데 그거 좀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오늘 공부법 얘기를 길게 하진 않을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학도 외울 게 되게 많아요. 뭐 외우면 안 된다고 가끔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고 다니는 바람에 다들 막 외우면 큰일 난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 말도 맞아. 외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도 맞고 외워야 된다는 것도 맞는 거야. 외울 게 있고 안 외울 게 있고 이해할 게 있고 다 달라. 그런데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론 정확히 말하면 외운다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하면 저절로 그 과정이 이해가 되고 체화가 되게 돼 있어. 체화라는 건 몸에 밴다는 뜻이야. 이런 느낌이지. 우리가 뭔가를 암기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암기냐면, 그러니까 수학은 암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야. 그 사람들은 어떤 걸 암기라고 하냐면, 야, 그때 거기 그 가게 이름 뭐였지? 뭐였더라? 그거 땡땡땡땡이었어. 맞다. 이런 걸 암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또는 의식적으로 막 뭔가를 기억해내야 되는 거, 외우는 거, 달달달달 입으로 외우는 거. 그런데 이런 건 암기로 안 보는 거예요.
69! 54! 그랬단 말이야. 그걸 암기로 안 보는 거야. 아까랑 좀 다르잖아. 뭔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과정이 달랐잖아, 방금. 그러니까 툭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 또는 자연스럽게 그 과정을 여러 번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서 그걸 암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냥 야 그게 왜 암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외울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외운다고 봐도 되고 아니라고 봐도 되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우리 편안하게 오늘 이거 외웁시다. 그리고 시험 때잖아요. 우리 지금 시험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외우자고. 평소에 뭐 그걸 외우는 게 맞아요 틀려 이런 어떤 수학적인 공부법에 대한 논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럼 우리 방학 때 좀 여유 생겼을 때 그때 하기로 하고 자 지금 여러분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 페이지에 근의 분리라고 되어 있을 텐데 지금 근의 분리를 할 건 아니고 먼저 할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걸 할 거예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름을 좀 외우셔야 돼요. 제목을 알아야 그게 머릿속에서 정립이 돼. 적립이 아니고 정립. 포인트 정립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건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야.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있어요? 무조건 2개예요. 도원이 졸려서 어떡하지? 너 춥게 만들어주겠어. 졸리면 막 여기 나와서 들어도 돼. 펜을 내려놓으니까 진짜 나오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자, 제목이 뭐라고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별거 아니야. 그냥 저 얘기야. 다음 2차 방정식이 두 양근을 갖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다음 2차 방정식이 두 음근을 갖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게 해주세요. 한 근은 양근, 한 근은 음근을 갖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또는 한 근은 음근이고 한 근은 음근인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게 만들어서 막 이런 게 나중에 추가되기도 해요. 근데 기본 원리는 여러분들은 좀 익혀놓으시면 되는데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물어보면 일단 우리 기본은 익혀. 기본 익히고 기본이 외워지고 기본이 몸에 배고 기본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응용을 들어가는 거야. 모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수학뿐만이 아니라. 자, 첫 번째 1번. 두 양근을 갖도록 만들어 달래. 어떤 2차 방정식인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대요. 이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양근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풀었더니 근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래. 그럼 더하면 어떻게 될까? 양수. 얘네들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양수.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얘네 둘을 왼손 오른손에 하나씩인데 얘네 둘을 더하면 양수야. 더하면 양수야. 얘네 둘을 곱해도 양수야. 그러면 얘네들은 양수였을까? 헉?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뭐가 있죠? 지랄은 야 진짜 저런 알아 몰라. 아 그래? 나 깜짝이야. 처음 봤어 비밀은. 봐봐.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가 대표적인 예예요. 둘 더하면 얼마야? 2.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그것도 2야. 이 두 수는 더해도 2고 곱해도 2예요. 얘는 뭐의 방정식 풀면 어떤 방정식 풀면 나오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을 풀면 요 방정식을 풀면 써있잖아. 두 근의 합이 2라고 써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오늘 생략 더 전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2라고 써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풀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가 아니 그런데 얘를 풀면 얘가 나와요. 실제로 그는 둘 다 허근이라는 거지. 지금 실장님이 다 됐다고 자꾸 나한테 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두 양근은 그래서 얘 두 양근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인 a분의 c가 0보다 커야 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줘야 돼? 판별식이 들어가서 얘가 일단 실근은 갖게 만들어 놔야 돼. 실근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합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 잘 봐. 여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중근도 포함하는 거예요. 등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라 써있어? 서로 다른 이런 말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때는 여기서 얘를 빼주시면 돼요.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음근. 근이 두 개가 음수래.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두 근을 합하면 뭐가 될까요? 0보다 작겠죠? 두 근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0보다 크겠죠? 음수니까. 얘네만 갖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들어가야 돼.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달라지는 건 뭐냐면 여기만 달라진 거야.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근은 음근, 양근이고 또 한 근은 음근이 되게 만들어 달래. 양음이 섞여 있으면 된대.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 5하고 마이너스 1이면 더하면 양수가 되고요. 1하고 마이너스 5면 더하면 음수가 돼요. 3하고 마이너스 3이면 0도 될 수 있을걸?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두 근의 합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그럼 이걸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모든 실수가 다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 왜? 아니 이거 말고 또 있을 수 없잖아. 이걸 푼다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작은 건 되지만 크거나 같은 건 안 돼요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야? 얘가 0보다 커도 되고요. 얘가 0보다 작아도 되고 얘가 0이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된다는 얘기지. 안 되는 게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을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돼? 뭐가 있으면 돼? a분의 c 곱이 음수라는 표현이 들어가 주는 거란 말이야. 합은 중요치 않노라. 곱이 음수야 되노라. 근데 두 개 곱해서 음수면 판별식은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러분 봐봐. 이게 무슨 뜻이야? 그냥 해석해봐. 여기 다 지우고 요거만 보고 해석해봐. 이게 무슨 말이야? c를 a로 나누면 음수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 c랑 a랑 부호가 반대다 그 얘기야. 이 말하고 똑같은 게 이 말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누가 알려줘요? 아무도 안 알려줘요. 책에도 안 나와요. 개념에는 없어요.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쓰이기는 해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 있어. 수학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줘야 아는 게 아니라 알려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근데 나는 이걸 봤는데 왜 이게 이거랑 똑같은지를 모르겠어. 또는 얘를 가지고 얘를 떠올리는 게 너무나 신기해. 나는 안 외웠으니까 모르겠어. 또 난 그래? 난 외워서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한 사람은 수학 공부법이 좀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나한테 따로 와가지고 등을 이렇게 긁어. 그러면서 선생님 저 수학 공부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요 얘기가 주는 아니지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AC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얘가 음수예요. 여기서 B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어. 음수는 아니야. B제곱이라는 애가. B가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양수일 거고 B가 0이었으면 얘가 0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0 아니면 양수야. 0 아니면 양수인데 음수를 뺐어. 음수를 빼다가 다른 말로 양수를 더한다야. 0일 때 양수를 더하거나 양수에다 양수를 더하면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를 안 풀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야, 요 얘기 진짜 잘 이해해야 되는데 봐봐. 와, 오늘 만약에 이걸 몰랐었는데 몰랐다가 이것만 몰랐었는데 진짜 안타까운 얘기가 한데 몰랐으면 이해할 수가 없고 아는 사람은 그냥 원래 아는 건데 할게요. 봐봐. 여기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되고 작아도 된다 그랬잖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든 실수를 말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풀었어요. 뭔가 여기에 어떤 K라는 애가 있었다 그렇게 문자 여기 개수에 K라는 애가 있어서 얘를 풀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이걸 풀면은 K는 모든 실수가 나오는 거고 얘를 풀면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K는 뭐 3보다 크다가 나왔다 할게. 이렇게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얘를 풀었더니 그러면
무슨 색으로 할까? 안 쓴 색이 뭐야? 얘를 풀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요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 어머 미쳤나 봐 거꾸로 했어. 얘를 풀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뭐 자세히 이 숫자를 볼 필요는 없어. 잘 봐봐. 노란색을 풀면 합에 대한 걸 풀게 되면 결국은 0보다 커도 되고 작아도 되고 같아도 돼.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냐면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야. 음수랑 양수랑 더하면 어떻게 되니? 모르지. 다 되지. 안 될 수 있는 거 없지. 그러니까 다 된다가 나오는 거고. 보라색을 풀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보다 등호가 들어갈 수는 없구나. 등호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3보다 크다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오히려 등호가 들어가겠네. 그러면 저기 있는 마지막에 거 풀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얘를 만족하는 범위는 얘를 당연히 만족하게 돼 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 그려놓고 교집합을 찾으면 결국 여기가 답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필요가 없고 얘가 필요가 없는 거야. 결국은 얘가 답이야 그냥. 그러니까 얘네 둘을 안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외울 게 나왔어요. 뭘 외우시면 되냐면 내 팔만 들 수 있으면 딱 가리면 좋은데 제목이 뭐라고? 가릴 수가 없어. 가릴 수가 없어. 제목이 뭐라고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제목을 외우세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오늘 외워버려. 집에 가서 외우지 말고 지금 외워버려. 뭐라고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방금 한 얘기 계속 양근, 음근, 양음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고. 거기서 나오는 종류는 기본은 세 가지다. 양양, 양음. 양양일 때 어떻게 한다? 합양, 곱양.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등호를 뺀다. 그 다음 이거 오랜만에 친다. 두 음근 음이면 합음 곱양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 아까랑 마찬가지. 양음 섞여 있으면 그때는 다 필요 없고 곱만 음수면 된다.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거는 여러분 그 2페이지를 보시면 케이스가 11개예요. 그럼 못 외워요. 그래서 그 11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분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할 거란 말이야. 자, 지금부터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것입니다. 우리 몇 명이죠? 12명이네요. 뭐 안 보였구나. 내가 뭐 하는지. 아이고. 뭐라 그러지? 지금 이게 그 얘기야. 방금 했던 첫 번째 거. 근이 두 개인데 0보다 크대. 두 양근. 근이 두 개인데 둘 다 0보다 작대. 두 음근. 기억나? 근이 가운데 0이 있대.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으니까 한 근은 양근, 한 근은 음근지.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피곤한가 봐. 난 재미없나? 아니야, 재밌어도 나도 저거서 나 콘서트 가서 존 적도 있어. 원래 재밌어도 졸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피곤하지? 이렇게 합시다. 이게 내가 제일은 아니, 되게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뭔가 어려운 거 할 때 여러분 이 방법 꽤 괜찮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어떤 게 있냐면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한 일주일 안 된 것 같아. 우리 집에 꼬맹이가 하나 있는데 걔가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걔가 그걸 물어봤어. 이걸 물어본 거야.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했어. 막 안에 뭐 구도 있고, 막 4분의 9도 있고, 막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돼 있긴 했어. 이거보다 훨씬 복잡했어. 내가 걔가 원래 나한테 질문들 안 해. 나도 집에서 나 여기 밖에 나가면 수학 잘 안 한단 말이야. 술 먹을 때 빼고. 술 먹을 때 해요, 또. 신기하게. 근데 집에 있는데 이걸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질문을 잘 안 하는 놈이 이걸 물어보길래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 그러고 나서 문제가 한 30개인가 있더라고. 그래서 막 이거를 내가 처음엔 자세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나중에 빠르게 따다다다다다닥 풀어줬단 말이야. 근데 뭘 느꼈냐면 그래 원래 나는 그런 식으로 안 가르쳤는데 내가 오늘 왜 이랬지? 난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원래 답부터 알려주는 거야. 왜 그런지부터 설명하면 재미가 없어져. 흥미를 잃어 애들이. 어려운 내용일수록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런 단원이. 그래서 일단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들면 이거야. 원래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앞에 아무것도 없지? 네. 그럼 플러스 쓰고 뭐 있으면 마이너스 써. 그 다음 안에 3인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3인 경우도 있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양수로 갖다 써. 이게 답이야. 진짜로.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숙달 되면 이렇게 푸는 게 정상이야.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딱 얘를 보자마자 마이너스인데 여기 3이네? 이렇게 쓰는 거 원래. 그잖아. 이거를 누가 보면서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야 누가 이거를 마이너스 루트 한 다음에 괄호 안을 먼저 풀어서 9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루트 9는 3이니까 이렇게 푸냐? 이렇게 푸냐?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봐봐. 생각해봐봐. 이걸 처음 배운 학생한테 야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라고 쓰고 플러스도 쓰지 마. 뭘 플러스를 쓰냐. 마이너스를 있는 경우만 마이너스라고 쓴 다음에 그냥 보이는 숫자를 써. 부호는요? 신경 쓰지 마. 그냥 양수를 써. 갖다 써. 3 쓰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그럼 그때 걔가 뭐 하는지 알아? 왜요? 이렇게 돼. 그때 설명을 해주는 거야. 내가 지금 그 방법을 쓰겠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표를 보면 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설명 정리해 놓은 거야. 나 이거 하고 쉬는 시간 줄게. 5분. 근데 쉬는 시간 주면 잠 다 또 깨지. 그것도 방법이지 뭐. 맞아. 옛날에 그래서 종치면 쉬는 시간 다. 여기 11개거든? 이 11개를 정리만 해드릴게요. 11개를 푸는 방법만 알려줄게. 설명은 그거 알려주고 나서 우리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서 이 정도까지는 팔을 올려도 안 아프군. 얘 빼고 자, 잘 보니까 여기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등장하는데 그 숫자가 여기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다. 그 외 나머지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아프네.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숫자가 여기 가운데 뭐가 있고 띵띵 띵띵 띠딩 띵띵띵 띵띠딩 띠딩띵 띵띠딩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차이점이 있죠? 파란 애들은 근과 근 사이에 뭐가 있다? 그럼 걔네들은 졸라 쉬운 거다? 함수값만 풀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풀면 돼. 딱 보고 가운데 0 있네. 이 식을 fx라고 한다면 f에다 0 넣으면 요 빨간색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찍혀야 되는 거니 0보다 작다. 이러면 끝이야. 그 다음에 얘로 할게요. 얘로 할게요. 얘를 보니까 여기 1 써있고 여기 2 써있거든. 그리고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f에다가 1을 넣어. 그리고 f에다가 2를 집어넣을 거야. 1 넣었을 때 밑으로 가고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내려가고 2 넣었을 때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1 넣으면 음수, 2 넣으면 양수 이러면 끝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11개 중에 3개를 뺀 나머지 8개는 그냥 거기 있는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그래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따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3개는 여기 써 있는데 함수값, 추계방정식, 판별식 이 3가지를 다 따져야 돼. 마치 아까 우리가 합, 곱, 판별식 따졌던 것처럼. 아까 뭐 했죠? 우리 요거 하기 전에? 제목이 뭐였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했을 때처럼.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하고 나머지 8개로 나눠지는데 방법은 일단 구분하는 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세한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지금 7시 저 시계로 48분쯤 됐으니까 저 시계로 8시에 12분 뒤에 시작할 테니까 피곤한 사람은 좀 잠깐 자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마시면 됩니다.